이재명 그 어버이 재판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수사가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재명 빨리 쳐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랬더니, 야,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그 말씨가 그게 뭐냐. 예, 말씨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쳐넣는다는 표현을 쓴 건 죄송하고요. 대신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을 때는 번개처럼 집어넣더니 지금은 왜 이거 뭐 무슨 조금 재판하다가 사표 내버리고, 조금 재판하다가 인사이동 가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3년 반 동안 재판 이거 결론 안 내가지고 결국 이재명 어버이 대통령 돼가지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를 지금 법원이 이걸 용납할 거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법무부 행정, 그리고 법원 행정처 행정, 이게 글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유죄 판결이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의 합법적인 감시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옆에 우리 사상에 와서 제가 길을 한껏 바꾸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김대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형님입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장지호님은 개인적으로는 아우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국회에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를 바꿔서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의원님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후보들도 의원님 저 보려면 의원님이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 우리 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좀 연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저는 이렇게 사상 당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저는 벌써 당대표가 된 기분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별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에 한나라당 소장파로 영입이 돼가지고요. 장지훈 의원 좀 빠릅니다. 네, 우리 한나라당의 젊은 쓴소리를 하는 원조 소장파로 쭉 활동을 해오면서 국회의원 3번, 그리고 도지사 2번, 한나라당 사무총장 1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경선 때 제가 경쟁자였습니다. 장지훈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를 너무 잘 이 상황실장 받아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큰 차이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결선 4강 올라가가지고 일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나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누가 됐든 정권을 찾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세를 낮추고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그 대선 캠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던져서 장지원 의원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보고 친윤이냐 뭐냐 하는데요. 저는 친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창윤, 창업자, 공동 창업자, 창윤이고, 여러분 우리가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도 요새 답답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도가 조금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요새 힘드세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야당은 대통령이 조금 힘들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끌어내려서 빨리 쓰러뜨려서 우리가 뺏어오자. 이게 이제 목적이죠. 야당의 입장이고, 이번에 총선 결과로 192석이라는 그 국회의원 수가 야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야당 지금 실질적인 대표가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재명 어버이, 며칠 전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버이 수령 이재명. 당이 자기 재판받아서 사법적인 심판, 리스크라고 그러죠.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법원을 겁줘가지고 재판을 늦추고 해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것은 피하고 대신에 자기는 이미 어버이 수령당으로 1인 체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 이 재판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러려니까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어버이께서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빨리 대선을 치르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요. 또 한 분은 조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은 관심이 뭐밖에 없냐? 복수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20판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은 복역하러 가는 것밖에 안 남아있는 분이 지금 이번 총선 때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서로 양쪽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탄핵의 그 수렁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혼자서 탄핵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자라고 떠들더니 저게 되겠어? 그냥 야당이 떠드는 소리지. 근데 하다가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여론을 좀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다가 결국 우리가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 다음 그 상처를 아직도 다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권 여당의 분열이 탄핵이 되고 정권 넘겨주고 나면 우리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켜온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2017년에 탄핵의 그 지긋지긋한 악몽 하는 사이 밀려가는 그거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192석 거대 야당의 탄핵 그 각본을 대차게 막아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답답한 게 법원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재명 그 어버이 재판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수사가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재명 빨리 처리치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랬더니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그게 말씨가 그게 뭐냐? 말씨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쳐놓는다는 표현을 쓴 건 죄송하고요. 대신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제가 무슨 그 판사를 겁줘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공정하고 빨리만 해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을 때는 번개처럼 집어넣더니 지금은 왜 이거 무슨 결혼식에 함진압이 들어가듯이 한 발씩 이거 조금 재판하다가 사표 내버리고 조금 재판하다가 인사이동 가버리고 이러면서 이거 3년 반 동안 재판 이거 결론 안 내가지고 결국 이재명 어버이 대통령 돼가지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를 지금 법원이 이걸 용납할 거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법무부 행정 그리고 법원 행정처 행정 이게 글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유죄 판결이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의 합법적인 감시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명 어버이 어떻게 하는 싸우는 것만이 여당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당입니다. 그죠?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만든 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요새 물가 때문에 어렵고 금리 때문에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취직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낳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 생활에 답답한 것을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 대통령도 좀 변화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당도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끼리 안에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책을 만들고 우리끼리 민생을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국정 지지도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좀 더 올려내서 국정 성공시키고 그래야 우리 정권 재창출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요 이걸 하려면 정치는
정치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를 하려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도 부부간에도 서로 자존심 건드리다 보면 싸움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 왜 공부 안 했마? 이러면은 하던 공부도 때려치고 가출해버리고, 그다음 우리 인간관계 친구들 사이에도 사소한 오해 이거다가 내 의견을 무시한다, 그리고 나를 그냥 무시한다 싶으면은 이게 원한 관계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는 더합니다. 정치는 늘 싸움이 있는 그 문제를 매일매일 다루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당내에서 이런 거를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댈 때는 동지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더라도 다수가 결정이 되면 이걸 따라주고, 또 그걸 위해서는 또 정말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하는 이런 게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변화를 하려면 우리 당내의 토론도 정말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우리 동지들끼리 더 단결하기 위해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당내 토론과 싸움을 하더라도 하자. 저는 그런 경력을 25년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안정감 있고 우리 국정 수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국정 참여 경험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가진 그러한 당대표로 제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당의 구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야 대통령이 뒤에서 나가라 그러더냐, 시켜서 나왔냐, 그리고 대통령 팔아가지고 당대표 되려고 천만의 말씀드렸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캠프 때 우리 장제원 우리 의원님은 당시에 비서실장 상황실장 하셨고 저는 정책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정계획 그리고 우리 부산의 지역발전 공약 이걸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경험 없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추미애 조국과 싸우면서 그 정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와서 지금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을 다 만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서 화물연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산항 제가 와서 그 화이바 쓰고 한 달 진두지휘 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농성하는 텐트에 제가 텐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지부장들하고 제가 단판을 짓고 그다음 건설로죠. 전부 돈 뜯고 하던 그러던 것들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집값, 이게 부동산 돈 버는 사람들만 정책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아직 집 없는 서민들, 우리 한 채 갖고서 조만조만 이런 사람들의 입각한 집값 안정 정책, 그리고 우리 부산 엑스포를 비롯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는 책상 치면서 서로 논쟁을 하되 결론이 나면 우리가 또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어버이에 맞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던 그 대선 캠프 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성공시켜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현장을 뛰던 그 마음으로 우리 당이 민생 현장에 국민들에게 열심히 뛰면서 다가가고, 그 다음 이재명 조국의 그 탄핵 각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우리 당원들이 불안에 대해서는 제가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살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민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25년 동안 우리 당이 저를 키워준 겁니다. 이제 저는 저를 키워준 부모 형제들한테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 2년 동안 감옥에 안 가길래 제가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때 3월달 뭐 무슨 사건 터지고 무슨 뭐 대파 들고 뭐 흔들고 이러더니 그리고 뭐 25만 원 준다고 그러고 흔드니까 야 이게 민심이 이게 또 흔들리면서 야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은 8% 차이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국회의원 이미 3번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멋있게 던졌잖아요. 저희는 국회의원 한 석을 더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권 지켜야 되고요. 다음 정권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슨 희생이든지 다 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할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는 당이 192석 야당에 맞서서 싸우면서 또 우리 국민의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정치 경험과 포용력과 그리고 갈등 관리 능력을 갖춘 저를 사용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걸 뒀다가 뭐에 써먹을 겁니까? 그리고요, 우리 그 젊은 어떤 우리 그 후배들 앞으로 기회 많습니다. 저희가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어떤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장관 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 속에서 우리 두고 계속 국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집권당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